중고차 한 대도 못 사는 돈으로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장의 100달러짜리 지폐가 어떻게 수천억 원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왜 이 거래를 본 전 세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정말 다르다고 감탄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2019년 5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민수는 회의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35년 동안 대한민국 바다를 지켜온 충무함을 단돈 100달러에 매각하는 필리핀의 프로젝트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서류를 다시 읽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70년 전 그 추운 겨울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950년 9월 19일 부산항. 키 작은 필리핀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7,420명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루돌포는 그중 한 명이었어요. 22살 마닐라 빈민가에서 자란 청년이었죠. 어머니가 울면서 말렸지만 그는 배에 올랐습니다. 엄마, 저 멀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어요. 필리핀 청년들은 김포공항 탈환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이었어요. 루돌포는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럴 때가 아니야. 그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미라리 고지 전투에서 마리아노는 중상을 입었어요. 배에 총상을 당한 채로도 그는 부상당한 한국군을 등에 업고 후방으로 옮겼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텨. 그가 한국군 병사에게 속삭인 말이었어요. 정작 자신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레이몬드는 야전병원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터 터질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죽어가는 한국군 소년을 마주했습니다. 18살밖에 안 됐어요. 소년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순간 레이몬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린 동생이 떠올랐거든요. 112명의 필리핀 청년이 한국 땅에서 영원히 잠들었어요. 67명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70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민수는 서류함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직후 찍힌 사진이었어요. 필리핀군과 한국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청년들의 눈빛이 유독 밝았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어요. 장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수 담당관 결정했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말했어요. 70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보여줄 때입니다.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충무함은 1984년부터 한국 바다를 지켜온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서해에서, 동해에서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함께 헤쳐왔어요. 이제 그 배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였죠. 성호는 충무함의 마지막 함장이었어요. 35년 동안 이 배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 승선했을 때는 25살 초임 장교였거든요. 이 배가 나를 키워줬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연평도 근처에서 북한 경비정과 마주쳤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충무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도 충무함은 71일 동안 바다에 있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성호는 그때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충무함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이제 그 배가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새로운 이름을 갖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말이에요. 민수는 필리핀에서 온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로베르토 제독이 쓴 글이었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7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우정을 이제 바다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 순간 민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함 양도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70년 전 시작된 우정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필리핀 팔라완 섬 연안. 카를로스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5대째 이어온 조업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배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평온한 소리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거대한 회색 배가 나타났어요. 중국 해경선이었습니다. 카를로스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확성기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은 중국 영해입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카를로스의 손이 떨렸어요. 이곳은 5대째 조업해온 바다였거든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말이에요. 이상해. 여기가 왜 중국 바다야? 카를로스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중국 해경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일렁였어요. 카를로스의 작은 어선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카를로스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버지가 평생 다닌 바다인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마닐라 국방부. 마리아는 긴급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에 7개의 인공섬이 더 생겼다고? 보고서 속 위성사진이 충격적이었어요. 얕은 암초였던 곳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활주로까지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크기였어요. 레이더 시설도 보였습니다. 이건 완전한 군사기지잖아.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사일 발사대로 보이는 구조물도 확인됐거든요. 순간 마리아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바다에 이런 게 있다고? 보고서를 읽을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필리핀 어선들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한 달에 20번 넘게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스카보로 숄 근처. 로베르토 제독은 순시함 갑판에 서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저 멀리 중국 어선 수십 척이 보였어요. 그 뒤로 중국 해경선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있어. 로베르토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2012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중국이 스카보로쇼를 점령한 후 필리핀 어선들을 막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항의만 했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로베르토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와 함께 이 바다에서 낚시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 섬 이름이 뭐예요? 파나타그 숄이란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고기를 잡던 곳이야. 그때는 평화로웠어요. 바다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로베르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필리핀 해군의 현실이 너무 뻔했거든요. 노후한 함정 23척. 대부분 199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중국의 최신 함정들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우리 바다를 지켜? 로베르토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카를로스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카를로스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어린 딸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고기는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카를로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 딸아. 아빠가 무능해서.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5대째 이어온 조업터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니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는 거였습니다. 마닐라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마리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민들의 조업량이 42%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마리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너무 참담한 현실이었거든요. 우리 바다에서 우리가 쫓겨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군함을 보내면 안 되나? 현재 우리 함정으론 역부족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이 쓰라렸어요. 그날 밤 로베르토는 해군사관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겠다. 그때 했던 맹세가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답 없는 질문을 받아주고 있었어요. 카를로스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같은 절망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기적 같은 손길이 뻗어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1984년 4월 12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성우는 25살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신임 장교였죠.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배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충무함이었어요. 회색빛 선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102m 길이의 몸체가 위압적이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이 배가 나의 첫 번째 배구나.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승선하던 날을 그는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함장실 문을 두드렸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굵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이 배를 잘 부탁해. 함장이 성우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 안에서 뭔가가 단단해졌어요. 책임감이었습니다. 충무함은 성우에게 모든 걸 가르쳐줬어요. 1995년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성우는 항해사였어요. 레이더의 적신호가 뜨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북한 경비정 세척이 남하하고 있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충무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힘차게 돌아갔어요.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당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우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배처럼 흔들리지 말자. 그날부터 성우는 달라졌습니다. 2002년 연평해전 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이미 부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긴급 메시지가 들려왔어요. 참수리 357호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성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충무함은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바다에 기름이 떠 있었습니다. 부서진 배 조각들이 파도에 떠밀려 다녔어요. 성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충무함은 3일 동안 바다를 뒤져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성우도 갑판에서 밤을 새웠어요. 2010년 천안함 사건은 성우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성우는 충무함의 함장이 되어 있었어요.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우리 동료들이. 성우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충무함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71일 동안 바다에 있었어요. 실종된 동료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성우는 매일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충무함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어요. 결국 46명의 유해를 모두 찾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충무함 갑판에서 울었어요. 35년 함께한 이배에게 고마웠거든요. 고마워 충무함아.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2019년 5월 충무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성우는 함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5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첫 승선 때의 긴장감, 첫 출동 때의 두려움, 동료를 잃었을 때의 슬픔, 무사히 돌아왔을 때의 안도감. 모든 순간을 충무함과 함께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며 성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어요. 머리가 까맣고 얼굴이 앳됐죠. 지금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때의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이 배가 나를 키워줬어. 성우의 목소리에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부함장이 들어왔어요. 함장님, 필리핀에서 온 편지입니다. 성우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보낸 감사 인사였어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충무함이 새로운 바다에서 새로운 사명을 다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별은 슬펐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충무함은 죽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죠. 잘가 충무함아. 필리핀에서도 멋진 활약을 보여줘. 성우가 배의 조타실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철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35년 동안 함께한 동반자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바다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충무함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8일 필리핀 마닐라 국방부. 마리아는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앞으로 보내는 긴급 요청서였어요. 도와주세요. 단순한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민들의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같은 날 서울 용산구. 민수는 그 편지를 받았어요. 처음엔 평범한 공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70년 전 우리가 도와드렸듯이 이제 저희를 도와주세요. 마리아의 간절한 글씨체가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간 민수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올라왔어요. 사명감이었습니다. 이걸 장관님께 보고해야겠어. 민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4월 15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민수는 손에 든 자료를 꽉 쥐었습니다. 필리핀 상황이 심각합니다. 민수가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그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들, 쫓겨나는 어민들, 절망에 빠진 필리핀 해군. 장관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충무함을 양도하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습니다. 군함을 그냥 주자고요? 네, 70년 전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민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5월 20일 국방부 국제협력실. 결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국방장관이 들어왔어요. 민수 담당관 결정했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충무함을 필리핀에 양도합니다. 단 100달러의 말이죠.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00달러요? 법적으로 무상 양도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100달러라면.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같은 시각 부산 현대중공업. 혜진은 필리핀 시장 분석 자료를 보고 있었어요. 이거 대박 아닌가?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필리핀 방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10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혜진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충무함을 미끼로 써서. 그녀 안에서 거대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한 척의 배로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었어요. 배는 공짜로 주되 수리와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하는 거지. 혜진의 목소리에 흥분이 담겨 있었어요. 필리핀 마닐라 같은 날. 로베르토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군함을 100달러에 준다고요? 부관이 전해준 소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베르토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5년 된 배였지만 필리핀에게는 최신 함정이나 다름없었어요. 로베르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는 중얼거렸어요. 6월 1일 진해 해군기지. 충무함 양도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성호는 마지막으로 배를 둘러봤습니다. 35년간의 추억이 곳곳에 스며 있었어요. 잘가 충무함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도 함께 있었어요. 그는 이 순간이 역사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00달러로 두 나라의 우정을 다시 시작하는 거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죠. 6월 15일 필리핀 마닐라 해군기지. 충무함이 도착했어요. 로베르토는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회색빛 함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우리 배가 됐어. 로베르토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어요. 양도식에서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보여준 우정을 이제 바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어요. 그날 밤 혜진은 새로운 계약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충무함 현대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척의 배가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100달러짜리 기적이 시작된 거였어요. 민수는 그날 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어요. 70년 전 그 약속을 지켰구나.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바다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2020년 2월 28일 필리핀 마닐라 해군기지. 로베르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눈앞에 서 있는 배가 정말 그 충무함이 맞나 싶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대공사를 거쳐 첨단 전투함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하얀 레이더가 반짝였고 미사일 발사대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배야? 로베르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BRP 콜라도 얌. 이제 충무함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주인공은 6.25 전쟁 당시 사망한 필리핀 육군 대위로 사후 필리핀 정부로부터 용맹의 메달 어브 벨러을 수여받은 6.25 전쟁 영웅의 이름입니다. 로베르토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첫 시험 항해 날이었어요. 로베르토는 함장으로서 처음 배에 올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동님. 항해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로베르토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리핀 해군 역사상 가장 현대적인 전투함이었거든요.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웅웅웅. 힘찬 소리였습니다. 로베르토의 심장도 함께 뛰었어요. 배가 부두를 떠나는 순간 그 안에서 뭔가가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어. 같은 시각 부산 현대중공업. 혜진은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어요. 콜라도 얌급 2번함과 3번함 건조 계약이었습니다. 총 8억 달러 규모였어요. 혜진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렇게 큰 계약은 처음이었거든요. 100달러가 8억 달러를 만들어냈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더 기뻤어요. 혜진 안에서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2021년 5월 남중국해. 카를로스는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었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저 멀리 콜라도 야모가 보였어요. 필리핀 국기를 당당하게 날리며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이제 안전해졌구나. 그의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습니다. 중국 해경선들이 예전처럼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콜라도 야모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카를로스는 그날 만선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친구들. 그의 마음이 벅찼습니다. 같은 해 9월 서울 국방부. 민수는 놀라운 보고서를 받았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전투함 도입을 문의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필리핀 효과네요.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였고요. 한 척의 배가 동남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지역의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2022년 3월 중국 베이징. 중국 외교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의 필리핀 군사 지원이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남중국해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중국은 필리핀 바나나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필리핀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2023년 6월 필리핀 팔라완 해역. 한국, 필리핀, 일본 3국 연합 해상훈련이 열렸어요. 로베르토는 콜라도 야모 함교에서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최신 구축함과 일본 호위함이 나란히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한 파트너야. 로베르토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때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필리핀 함정으로 훈련 완료했습니다. 로베르토가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친구들. 바다 위에 따뜻한 우정이 흘렀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용산구. 민수는 5년 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군함 양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35억 달러의 방산 수출, 2,800개의 일자리 창출,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산된 한국의 영향력. 무엇보다 70년 전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이 가장 컸어요. 민수의 책상 위에 필리핀에서 온 감사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보낸 거였어요. 한국 덕분에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100달러가 이런 기적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민수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후배 직원이 들어왔어요. 민수 선배님, 태국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0년 전 시작된 우정이 이제 온 바다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민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우정은 정말 위대한 거구나. 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